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2015년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으니까요. 이제 곧 예. 상반기 공채 시즌이 오겠구나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금방이에요. 맞아요. 네.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인데 네. 특히 자기소개서 참 막막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소서 쓰는 비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대교 에듀피아 인재개발사업팀의 김낙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얘기 오늘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서 항목하면은 이전에는 좀 전형적인 항목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원 동기라든지 그렇죠.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뭐 포부 이렇게 제가 술술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항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추세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질문도 굉장히 평이하지 않고요. 자소서 질문도 아예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가 발표했던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하면요. 삼성, 현대, SK 등 국내 8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자들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지원자라서 변별력이 없다라고 추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원자들이 복장이나 답변 방식이 강조되는 스펙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 대란으로 인해서 뭐 취업 카페라든지 스터디, 특강에서 강조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동의와 경향으로 말미암아서 해당 기업에서는 그 인재상에 근접한 인재를 뽑기 위해 자소서 항목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그 포괄적인 물음이 아닌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강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의 예. 질문이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네. 잠깐 보시죠. 화면으로 정리를 또 해주셨군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삼성이네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경험을 앞으로 회사와 본인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작성하시오. 길어졌네요. 네. 다음은 어딜까요? SK텔레콤이네요. 네. 주어진 시간과 비용만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거나 본인이 주도해서 과감히 추진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SK텔레콤이었고요. 네, 현대는요? 현대자동차입니다. 해당 직무 지원 동기와 그 직무의 지원자가 적합한 이유를 쓰시오인데 네, 이 밖에도 뭐 롯데백화점 거도 있는데 그래요. 자소서가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자유 형식에 거의 가까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질문 안에 어떤 그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험과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례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인 자소서의 큰 골자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나 지원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히 명시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가 더욱 면밀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미사여구나 많이 쓰는 말들을 쓰게 되면 본인만의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경험과 근거에 비추어서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형식으로 뒀더니 이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을 내놓질 않으니까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질문을 네. 던지는 거군요. 듣고 싶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구체화된 자기소개서 쓸 때 취업준비생들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물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성장 과정이나 학교 생활 등에서 있었던 그냥 간단한 사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정확한 사례를 기준으로 본인이 느낀 점, 그 느낀 점이 향후에 지원하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직무와 연관해서 향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소서도 이제 일단은 그 직무와 연관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직무 역량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다 이렇게 만약에 힘을 줘서 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모두 이제 선발하는 인원들의 핵심은 네. 즉시 직무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지원자 그리고 회사의 기업 이념이나 비전에 동일하게 가까운 지원자를 뽑기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무래도 스펙 중심의 선발이 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네. 스펙에 초점을 맞춰서 고스펙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펙만으로는 도저히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동일한 스펙이라면
기업과 관련 있고 기업의 유사한 그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오늘은 지원 동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지원 동기에 지원 대해서 동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네. 지원 동기면 자기소개서 항목에 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보는데. 그렇죠. 이 회사에 그래서 간절하다 어려워요. 이런 걸 좀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 동기, 직무 역량과 경험을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원 동기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것을 어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지원 동기라고 해서 거창한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세요라는 게 가장 큰 물음일 겁니다. 네. 네. 다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 입사했을 때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세 가지 가지 포인트 봐서도 뭐 중요한 게 뭐 다 느껴집니다. 안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네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강한 입사 의지였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강한 입사 의지입니다. 어느 회사나 통용될 법한 동일한 자소서를 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기업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와 자기가 맞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회사에 반드시 입사해야 된다는 그 노력을 좀 담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볼까요? 자기소개서 예를 통해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네. 땡땡땡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젊은 에너지였습니다.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젊고 땡땡땡의 젊은 에너지는 항상 저를 매료시킵니다. 이런 땡땡땡의 젊은 에너지를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나눠주고 제 젊음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는 바로 땡땡땡땡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뭐 이 회사를 찬미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저는 젊고 젊은 에너지가 완전 맞다, 매력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본 예문에서도 보듯이 입사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을 최고의 무대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강한 입사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한 입사 의식가 정말 느껴지는 느껴집니다.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가 아까 기업 환경과 사전 지식을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네.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그래요. 의미인가요?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그러게요. 예, 대다수의 지원자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입사하려는 기업에 대한 사전 지식, 기업 환경, 인재상, 목표나 비전 등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고 차근히 준비를 하셔서 회사와 지원자인 내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땡땡땡한 인재상이 저의 무엇과 어떠한 가치관과 부합되어 저는 입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입사 지원했던 그 예문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네. 보죠. 자, 땡땡땡이라는 기업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근거를 둔 가치관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이 같다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더욱 제가 가진 역량을 쏟아낼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 즉 신뢰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땡땡땡은 끊임없는 성장의 배움터입니다. 땡땡땡의 스피릿 18가지는 근본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치관 중 가장 큰 핵심은 신앙 안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배움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땡땡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이분은 신앙. 종교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냈습니다. 신앙과 종교 예. 가치관이 나와 굉장히 맞는다. 이런 점을 굉장히 종교 강조했네요. 있는 큰 회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기독교 그러게요. 회사도 생각이 나는데 이 기업이 종교를 좀 관련된 그런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시 사례는 실제 그 기독교 관련 그룹에 그러니까요. 입사해서 합격한 지원자의 사례를 제가 약간 수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문에서 보듯이 기업의 가치관이나 기업 정보를 미리 연구를 하고 본인의 가치관과 연결을 했고요. 특히 마지막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입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그룹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기업 중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지가 예. 강력한 의지가 정말 보이는 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살펴볼게요. 솔직함이 관건이다. 관건이다. 이게 포인트였죠. 근데 합격하려면 적당히 좀 솔직하고 약간 포장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면접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약 80% 정도는 자기가 쓴 자소서에서 나오고 자소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어디 일반적인 사항을 베껴온다든가 혹은 남이 썼던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 지원했던 것처럼 녹여낸다 그러면 면접에서 아마 분명히 그 진실성이 좀 오해가 되고요. 특히 네. 거짓말은 또 금방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완전히 체득화시킨 다음에 면접에 임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작성하라는 부분에서 솔직함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솔직함이군요. 면접에서 정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유, 맞아요. 당연히 네.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또 나오시면 네. 꼭 짚어주셨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우, 그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꼭 짚어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있을까요? 이런 건 하지 마.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지원 동기 작성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탈이라고 그러죠. 광속 탈락. 구체적으로. 자소서의 대부분도 그러하겠지만 오늘 알아보는 부분도 광속 탈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기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기어. 금기어라는 거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건 쓰면 안 된다. 뭐가 어떤 있을까요? 말씀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막연한 애정이나 과도한 목표인데요. 지원 동기나 입사 동기 이 말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막연한 충성심을 보여준다거나 칭찬 일색으로 한다면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가 과연 진실성이 있을까, 전문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애정 표현을 예를 들어보면 네. 저는 땡땡 기업의 전부이며 땡땡 기업을 위해서 기업만 보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이런 막연한 표현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원자가 회사의 일부가 돼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그냥 미사역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요. 말로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목표도 글로벌 1위를 만들기 위해 자기는 입사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의 능력을 좀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는 과연 신입사원 한 명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표현은 만약에 제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if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좀 수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 같은데. 제가 입사한다면 뭐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저는 반드시 입사해서 뭐뭐를 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좀 내고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예. 한다면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너무 막연한 것들도 좀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저의 영혼을 걸어서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론가요? 표현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진실성은 많이 없어 보이죠. 투머치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 검증도 안 되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긍정이라든가 고객 입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업이 좀 잘못하고 있는 행태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라고 하면 뽑아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잘한다. 열심히 하겠다.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에는 100% 결여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맹목적인 지원자의 의지만 표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진실성이 좀 느껴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회사를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입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컨슈머적인 역할만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 입사했을 때 자신이 이러한 문제점을 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좀 제시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네. 출연료 안 줘도 좋습니다. 시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처음 일을 막 네. 해보는 상태니까. 근데 열정은 느껴지네요, 그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진짜로 출연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그럼 또 납니다. 아픔이 있으시군요. 그렇군요. 네. 예, 지원 동기에 대한 작성 포인트 실수해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현장감 있는 사례 통해서 예문 통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대교 에듀피아의 김낙현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